안녕하세요. 우리 위켄드 바이블 스쿨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근동 문학과 창세기 사건. 자, 고대 근동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 또 이 이집트, 저 윗동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지역의 문학 작품과 또 창세기 사건을 같이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그 시대를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그 수메르, 여러분 수메르는 BC 3000년도 때 왕성했던 문명이거든요. 그때 수메르의 엔키와 닌마흐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엔키와 닌마흐의 얘기를 보면은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수메르의 인간 창조는 굉장히 신들을 위한 인간,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신들하고는 신하고는 너무 다르고요. 여러분 그 수메르의 신들은 다신교예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래서 다신교의 그 신들이 그 신들마다 이렇게 또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고 또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게 바로 그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그 작품이 엔키와 닌마흐의 작품입니다. 또 인간의 죄 타락 이야기,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또 홍수 이야기도 그 길가메시에서도 나오는데, 이 홍수 이야기도 이 수메르의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나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로 이제 원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흐트러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검정하게 가운데 이렇게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비옥한 초생딸의 모습이다 그러는데, 이 지역은 유브라테스, 티그레스, 여기 나일강을 쪽을 북저롬을 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글을 만들게 되죠. 제일 먼저 글을 만들게 된 이 수메르인들이 무슨 글을 만들냐면, 이 지역이 강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진흙이 있었어요. 진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판을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 수 있었죠. 그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이 이집트에서도 상형 문자를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났냐면 BC 3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떠나기 전 1000년 전에 이제 이런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천주교나 일반 좀 자유로운 그런 그 교회에서는 이때 당시에 문학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과 그때 작품들의 유사성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문명이 결코 소위 말하면 이 가나안 문명보다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또 그들의 그 문화의 우월성들을 이제 밝혀내면서 어쩌면 이 히브리 문화가,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가 그 스메르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게 되죠. 자, 볼까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수메르 이쪽에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여기 나일강을 중점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 문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언어와 농기술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느냐? 자, 1만 년 전, 지금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4,500년 전 청동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자, 2333년에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카드 왕조 사르곤이 통치를 할 때였고 이집트는 제6왕조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 가나안, 이 고대 근동 문명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는 문명 발달이 굉장히 뒤처져 있죠. 왜냐하면 2333년도에 우리는 이제 고조선을 했는데 벌써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3000년 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우리는 좀 뒤늦게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비해서. 자, 족장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 족장을 통해서 어떤 언어로 보았죠? 언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었죠. 자, 이제 유대 민족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우루 출신이 우루에서 하란을 옮기죠. 하란에서 하나님의 그 가족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다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그 고대 족장, 우리 유대 족장들의 지금 스토리, 창세기가 있는 이 지역 바로 이 분야예요. 여러분이 이 우루, 하란, 가나안, 이집트 이 지역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때 이 문명이 발달한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느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하는 이제 퀘스천이 많이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바벨로니아가 바로 이 하무라비가 바로 그 모세 오경 시대가 BC 1500년인데 이 바벨론에 있는 그 하무라비가 그보다 훨씬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벌써 이 모세 율법과 같은 이 율법서를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무라비 법전에서 이 모세 율법 법전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본문 원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 조약 문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언어를 선택해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하나님과 신들과 백성들 간의 이 언어 소통 수단이 바로 뭐였냐면 또 조약과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늦게 만들어진 이 율법, 모세 율법 버전은 이 고대 근동에 먼저 있어진 율법의 법조항이나 조약이나 그런 거에서 오지 않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수메르는 BC 3000년도
모세는 BC 1500년도죠. 히타이트족이 수메르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히타이트족의 조약도 있었고요. 또 시리아의 에셀하돈의 조약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조약들을 살펴보니 깊은 내용은 비슷하지 않지만 형식에 있어서 많은 비슷한 형식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 걸 보면서 모세의 율법서는 고대 근동 지역의 율법서하고 비슷함을 본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자, 그게 바로 성경 약간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여러분 참 이상해요. 모든 거는 가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문서는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약간의 그 비슷함 때문에 우리가 모세율법은 함무라비에서 모양을 본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은 다신교를 섬겼던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은 문서라는 거야? 마음에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성경에 대한 신빙성, 성경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 딸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형태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좀 담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홍수의 사건, 요즘 독서 중에 제일 좋은 독서가 길가메시 독서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학과 문학작품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해석하고 있고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문학과 문화들이 얼마나 월등했는지를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천주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걸 쉬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또 이제 학문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거 뭐야, 우리가 대체 그 이교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지어낸 이 성경책을 내가 평생 믿고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음 과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면서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고대 근동 문학의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의 어떤 우월성이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인정하는데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을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이 고대 근동 문화,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음은 실질적으로 조약 문서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